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극한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정말 수줍음 많고 할 말도 못하는 그런 소심한 성격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시댁에서 같이 살게 된 이후로 제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마치 방어기제처럼 작동을 하게 됐어요. 절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처럼요.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으니 입에서 그냥 줄줄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 그래도 속이 상하고 기분 더럽긴 하지만 나름 해소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일화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시댁에서 지내면서 음식부터 알려주시겠다고 하신 시어머님이세요. 옆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 배우기도 하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순간 친정엄마 탓을 하시는 겁니다. 뭘 가르쳐서 보냈는지 모르겠다. 이래놓고 딸을 시집을 보낼 수가 있냐. 아무것도 모르는 애 보내놓고 밤잠 잘 주무시는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참았죠. 제가 잘하는 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저도 좀 하게 됐는데 여전한 잔소리. 그런데 그 잔소리도 진화를 하더군요. 친정엄마라고 칭해주시더니 이젠 니네 엄마 이러시더라고요. 참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머니, 배우셨다고 하신 분이 왜 이러세요? 얼마 전에 어머니 친구분이 무식한 소리 하신다면서 저한테 뭐라 하시더니 어머님도 그분이랑 다시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사돈어른을 칭할 때는 니네 엄마가 아니고요. 안사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첫 반항이다 보니 약간 어벙벙해 하시면서 무안해 하시더니 시어미를 가르치려 든다며 뭐라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 입이 또 참지를 못하고 어머니도 지난번 친구분이 무식한 소리 할 때 옆에서 누군가가 그걸 지적해주고 아니다 라고 해줘야 바뀌는데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계속 저렇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어머님이 이런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알려드린 건데 말씀드렸더니 뭐라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면 됐지 왜 우리 엄마까지? 사돈 어려운 건 여자 쪽만 그러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양쪽 다 어렵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100일쯤에 저희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 두 분이 환갑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애 낳고 힘든데 무슨 환갑이냐며 그런 거 챙기지 말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시면서 몸에 좋은 음식 사서 보내주셨어요. 일주일 차이로 있던 시아버지 환갑은 그래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될 것 같아서 식당도 예약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 저희 시부모님 댁에 친척분들이 오셨는데 저녁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얘는 며느리가 돼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생신에 미역국도 안 끓이고 음식도 준비를 안 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이럴 수가 있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척분들마저도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하기 힘들고 그땐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그래선 안 된다고 하시기에 또 열받아서 말씀드렸네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올해 환갑이셨는데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오히려 저 먹으라고 좋은 음식 챙겨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이래서 시아버지이신가 봐요. 저도 참 서운하네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아드님에게 하셔야 할 이야기 아닌가요? 이제껏 아버님이 나와서 힘들게 길러주신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인데 남편에게는 왜 미역국도 안 끓였냐고 뭐라 안 하세요? 라고 했더니 다들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제 말이 맞아서라기보다는 당돌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셨겠죠. 그렇지만 제 말이 틀렸나요? 제가 놀고 있으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기 낳고 고작 100일 됐을 때인데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사니 생긴 문제들인데요. 시어머님이 자꾸 제 방을 뒤지십니다. 청소 한번 해주시는 적 없으시면서 제 방을 꼭 한 번씩 뒤지세요. 그러다가 교회 가실 때 제 가방은 몰래 들고 나간다거나 제 옷을 걸쳐 입고 가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자꾸 이러시길래 가방에다가 쪽지를 써서 뒀네요. 제 가방 쓰시니 좋으세요? 이렇게요. 네, 미친 척하고 썼습니다. 너무 짜증나서요. 분명 보셨을 법한데 뭐라 말씀은 안 하시더군요. 그 이후로 제 가방이나 옷을 가져가서 몰래 입고 두신 적은 없습니다. 저보고 싸가지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니십니다. 전 혼자 종교활동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에게 강요하는 건 딱 싫습니다. 전 무교거든요. 결혼 전부터도 종교 강요가 너무 싫어서 평생 어떠한 종교도 갖지 않겠다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너무 교회를 가자고 하셔서 짜증이 나서 그럼 저랑 절에 가자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교회 가자고 하실 때마다요. 절에 관련된 좋은 글이나 불경 같은 것도 검색해서 보내드리고요. 주말 나들이 갈 때도 일부러 절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가자는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같이 사니까 나오는 문제점, 먹는 것. 참 이걸로도 진짜 치사하게 구시더라고요. 생선으로 병어찜이나 갈치찜을 하게 되면 꼭 저에겐 머리나 꼬리가 옵니다. 우연히 제게 왔다고 하기엔 너무 횟수가 잦아요. 그러면서 본인 아들은 이런 머리나 꼬리 못 먹는다고 하시면서 몸통을 주세요. 저도 못 먹거든요. 이거 몇 번 당하니까 정말 짜증나서 다음번 생선 조림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그릇에 생선 대가리와 특히 아가미 부분만 골라서 퍼드렸네요. 그리고 시침 뚝 떼고 제 건 몸통 부분으로 퍼다가 먹고요. 남편이랑 제 그릇이랑 보시더니 남편 그릇에 몸통이 있으니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도 한 개쯤은 몸통을 주시더라고요. 아가미와 생선 머리만 받아보시더니 약간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나 봐요. 왜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기 전에는 잘해주실 생각을 못 하실까요? 아니, 잘해주는 것까진 바라진 않아요. 사람 취급은 해주셨어야죠. 시댁 식구들과 살다 보니 아기 키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기가 28개월인데 매일같이 TV를 계속 틀어주세요. 애가 틀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TV를 틀어주면 애가 차분히 앉아서 TV 보는 게 좋으신지 계속해서 틀어주십니다. 특히 밥 먹을 때. 저는 절대 안 틀어주거든요. 밥 먹을 때 보는 TV는 절대 해주지 말자 부부 사이에도 약속했던 거고요. 그런데 꼭 틀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굳이 아이가 TV 틀어달라고 안 하는데 TV 안 틀어주시면 좋겠다. 이게 버릇이 되면 매번 식사 때마다 이렇게 틀어줘야 한다. 그건 식습관에도 좋지 않다. 이리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애도 안 보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억지로 끊으려고 그러냐? 이러시길래 저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마디 했네요. 어머니, 도대체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오빠는 45인데 아직도 밥 먹을 때 꼭 TV를 보는데요? 시아버님만 봐도 꼭 식사하실 때 TV를 보며 드시던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예요? 했더니 또 어버버 하시더군요. 네, 같이 안 살면 되죠. 분가하면 되는데 말이죠. 사정상 그건 힘들고 시댁살이는 버텨내야 하니 저도 이렇게 변해가나 봅니다. 그래도 초반에 무슨 말 못하고 다 참을 때보단 지금이 훨씬 낫네요. 시어른들도 저에게 함부로 못하시고요. 저렇게 말씀드려서 약간의 진통도 있긴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기도 하니까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름 사이다라는 반응이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냥 제 결론은 너무 아니다 싶을 때는 말하고 한번 부딪히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속 썩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길게 보면 시부모님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괜히 참다가 빵 터트려서 갈 때까지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억울한 거 풀어가며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다정한 난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